자, 에이펙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국정 운영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지만 지난 정부 검찰이 재판에 넘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서 새 정부 동력을 흔들 수 있는 현안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성호 법무장관 모시고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취임이 막 100일 지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여쭤보기 전에 운동은 하고 계십니까? 계속? 지금 법무부 장관아 보니까요. 국회의원 때보다 일이 10배는 많습니다. 다른 걸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그 근손실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방법이 없죠. 다만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조금씩 하고 철봉도 좀 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네. 네. 자, 본격적으로 여쭤볼게요. 일단 가장 뜨거운 사건부터, 뜨거운 사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가장 뜨거운 사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 이거 국회 입법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여당도 입법 철회하겠다고 했고요. 네네네. 자, 그런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을 보니까 이 대통령은 몰랐던 걸로 보인다, 이렇게 했지만 일부 모호한 표현도 좀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심, 3심을 통해서 조희대 코트가 이제 정치적 개입하는 걸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우려, 지적들도 있는데 그러면 검찰의 공소 취소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 공소 취소는 지금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할 수가 없고요. 다만 헌법 84조 해석상 현직 대통령에 관련해서는 내란 위반의 죄를 범한 걸 외에는 소추할 수 없다 돼 있는데 그 소추할 수 없는 걸 그 법원에서 공소기각해야 된다 이런 일련의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저는 어쨌든 법원에서 판사들이 그 헌법 84조 해석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해갖고 중단시켜놨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개별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던 점들이 일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별개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수사 과정상의 문제,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를 이렇게 만든 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 또 검찰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자, 현재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어떻게 논의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 9월 달에 공소청 설치법, 그다음 중수청 설치법이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내년 10월 2일부터 이제 발효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올해 가능한 연말 안까지 두 법의 입법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상당히 쟁점들이 많아갖고 어떻게 될지는 잘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 안까지요? 네네. 그러나 어쨌든 그 두 법이 좀 내용적으로 좀 완결될 수 있게, 완성된 그런 입법이 될 수 있게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검찰 내부 일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반발이 일부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지금 개혁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 유예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나고 나면 검찰이 유리하게 결국은 돌아갈 거다, 변질될 거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1%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미 가능성이 없다. 가장 핵심적인 게 수사 기소에 불립니다. 네. 검찰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인지해갖고 수사하는 거. 그 수사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일부에서 얘기하는 보완 수사 요구라든가 보완 수사권 또는 전권 송치 이런 걸 기화로 해서 검찰이 권한을 확대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 점들에 관련해서는 입법 과정에서도 한계를 분명히 지어줄 것을 보고 있고요. 검찰은 이제 검찰 본연의 업무, 수사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걸 잘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혐의가 있어갖고 송치된 사건들 제대로 기소해갖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을 수 있게 하는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아시는 것처럼 저도 법조계에도 꽤 오랫동안 있었고 국회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과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사실 정권이 교체됐거나 아니면 다시 정권 재창출됐거나 검찰 인사 후에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수청으로 나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견은 있지만 대다수의 검사들은 이제야말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된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별로 다른 의견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 이건 과거에 대한 스스로 조직 내 또 구성원들의 반성도 좀 있는 거라고 그렇죠. 예. 과거 검찰이 그 권력자의 어쨌든
그 정적 제거라든가 이런 측면에 뭐 앞잡이 노릇 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 못하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하게 하고 또 살아있는 권력에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봐서 알겠지만 뭐 덮어주는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검찰의 과오를 좀 반성하고 있고 이제는 검찰이 원래 임무 1차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법했는지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걸 잘 감시하고 그다음에 공소유지 제대로 해갖고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원래의 기능과 역할로 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처음에 여쭤본 거 지금 잠깐 중간에 다시 들어와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왜 그 말씀하셨잖아요. 수사 과정상, 기소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볼 여지가 있다. 그거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좀 말씀해 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갖고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 과정에서 뭐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와 관련해 갖고 국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그 또 위증으로 고소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 갖고 검찰에서 내부 자체 조사를 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근데 그 자체 조사는 전 정권이었습니다. 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저희가 그 당시 출정했던 개호를 담당했던 교도관들을 통해 확인해 보니까 일부 불미스러운 어떤 그런 점들, 좀 약간 문제가 되는 점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검에다가 감찰을 지시했고 서울 고검에서 인권 침해 점검 TF를 만들어 갖고 감찰 및 또 수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들이 좀 드러나는 게 있는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건 좀 소식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검찰 개혁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일 텐데요. 뭐 연어술 파티 아까 말씀하신 또 관봉권 띠지 그리고 쿠팡 관련 의혹 등등해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능해 싶은 여러 문제들이 막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의혹 해소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뭐 지금 관봉권 그 폐기 사건 같은 경우는 감찰을 지시했는데 중간 보고상 일단 물론 과실은 있지만 업무상의 과실은 있었지만은 중대한 위법상 외압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정도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쿠팡 사건 관련해서도 지금 감찰이 진행 중인데 아직 결과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다만 두 사건이 검사가 당사자가 된 사건이고 또 외압에 해당 그 관련 검사의 상층부로부터 또는 뭐 검사장이나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검사 관련된 사건이고 국민적인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그 논쟁거리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검찰이 자체 감찰하고 수사한다고 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겠느냐? 검사들이 또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 끝에 이건 객관적인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인 특검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갖고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상설특검을 요청했습니다. 네. 그게 잘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예,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국민들이 현재 검찰에 대한 굉장히 그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신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갖고 진상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진상을 좀 밝혀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취임 아까 100일 정도 같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정부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 아직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검찰 개혁도 하시고 소위 친명계 좌장으로 부르시고 또 검찰 개혁 과정에서 대통령과 교감이 없이 사실 진행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좀 일부 지지자들, 여러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비판도 받으시고 하면서 어떤 심경이셨습니까? 저는 뭐 제가 정치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는 개인적으로 뭐 한 38년 정도 친분이 있고 계속 같이 해왔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당시 대통령 출마를 결심해갖고 나설 때 거의 뭐 몇몇 국회의원이 없지 않잖아. 국회의원도 몇 번 안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 삼선 의원으로서 대통령 지지하면서 같이 본격적인 중앙정치 시작했는데 저는 뭐 제 정치적 목적이 정치적 목표라고 할까 목표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성공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는 그러려고 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고 국민의 뜻에 맞는 검찰 개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거의 뭐 대통령과 거의 생각이 비슷한 대통령의 생각을 제가 받아 갖고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누구보다 대통령의 뜻에 가깝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도
동의하고 100% 같이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간접으로 늘 또 소통을 하고 있고 네. 또 대통령의 참모들하고도 수시로 저희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각이 제기하는 또 여권 지지자들 일부가 얘기하는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오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간에는 검사들, 검찰주의자들에 둘러싸여 있어갖고 특히 어떤 분은 검찰 오족에 둘러싸여갖고 정성호가 검찰개혁 제대로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확실한 검찰개혁은 검사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기소분리가 가장 그 핵심적인 건데 네. 이 국회 입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입법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내용만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문제거든요. 그 면에서는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입법들이 제대로 완결성 있게 결점 없게 돼갖고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네. 수사가 좀 부실하게 된다거나 또 암장된다고 하거나 이런 측면들, 그다음에 수사가 지연되지 않게 이런 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이런 걸 같이 고민해 보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 저거 검찰개혁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검찰개혁은 공소청법, 중수처법이 통과됨으로써 정리된 겁니다. 1차적으로 사실은요. 예. 그럼 대통령의 뜻과 대통령의 뜻이 아닌 것의 충돌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뭐 굳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다만 국민들은 지금 검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네. 그동안 여러 차례 검찰 개혁이 사실상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검찰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그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거든요. 네. 대통령의 정적 제거에는 앞장서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눈 감고 이런 행태가 또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뭐 일부 검사들이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뭐 그런 분들은 다 이 손을 물러났고 또 검찰을 떠났고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적인 요구,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검찰은 정말 국민의 아픈 곳을 찾아가고서 그것을 풀어주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데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뭐 형제복지원, 또 여순 사건, 국가 불법행위,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재심 사건 등에 대해서 소치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 정부는 그런데 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계속 소송을 이어왔다고 보시고 또 이제 포기 결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게 일단 검찰에서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검찰은 국가는 일단 무오류다. 약간 국가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네. 기본적으로 검찰의 역할이 국법 질서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었고 재심 사건 같은 경우는 선배 검사들이 했던 거니까 선배 검사들이 수사 기소했던 사건인데 그걸 어떻게 뒤집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집권 세력들도 또는 그런 면에서 좀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만약 그 항소를 안 한다든가 취하한다든가 하면 이게 업무상 배임이 되지 않나 이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런 문제는 과거 정부에서 빨리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판단의 문제고 결정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물어보니까 배임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건 다 검토해갖고 대부분 뭐 1심 판결 나는 건 항소 포기하고 그다음에 상소하지 못하게 하고 상소 진행 중인 것도 또 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고 하면 여순 사건 관련해갖고 오늘자로 그 순천지청에서 특별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최초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재심 청구를 하려고 하면 친족이나 배우자, 그 직계 친족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 당시 다 희생돼갖고 없는 분이 계셔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이 나서갖고 그 재심 청구를 해갖고 한 오늘 첫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검찰이 정말 이제야말로 국민의 그 아픔들, 국민의 고통을 해소해 주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저는 그 첫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과거에 대한 문제들도 여쭤봤다면요. 이제 미래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과거 정부에서도 이민 문제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해외 우수 인력 유치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민의 부작용들도 있지만요. 법무부 차원에서 지금 현 정부에서 노력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민 정책이라든가 출입국 관리 정책은 원칙적으로는 보수적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농업 현장,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냥 오겠다는 사람 받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 그 저숙련 노동자들만 받는 게 아니라 국가 발전에 정말 필요한 분들 뭐 IT 반도체 뭐 2차 전지
그 AI 이 관련된 전문가들 그 제3세계라든가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과거 전체적인 이민 정책은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은 국법 질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방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네.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재들은 우리가 이러한 유형의 외국 인재들은 유입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비자 정책, 이민 정책을 좀 여러 세분화해 갖고 우리 산업부라든가 또는 관련 부처와 또 지방과 협력해 갖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논의가 되고 있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기다리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것도 논란이 있고 뭐 찬성하는 기업들의 입장도 있었지만 배임죄 폐지 관련해서 법무부가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네네네. 않았습니까? 완전 폐지는 아닐 거라고 했는데 이건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나요? 현재 그 형법상의 그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게 되면은 그냥 폐지해버리고 나면 네. 입법 그 처벌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한 3,300건 정도 최근에 그 배임죄를 분석해 보니까 경영상의 판단 문제 이런 측면도 있었지만은 기업의 자금을 임원 중에서 뭐 회사 돈을 갖다 유용한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하청업체들을 갖다가 불리고 준다든가 그런 배임죄를 의결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유형별로 나눠 갖고 형법상의 배임죄는 가능한 폐지하고 네. 폐지하되 다른 부분들 처벌의 공백이 생기지 않게 좀 특별 규정들을 만들든지 다른 법에 넣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모여갖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들은 존중하되 네. 그 이후에 명백한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 배임 사례들을 적용해서 뭔가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 네네. 이렇게 이해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SK 총수의 이혼 재판으로 독립몰수제에 네네.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재산 분할, 그러니까 과거에 발생한 범죄 수익 환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몰수를 하려고 하면 그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그 몰수형이 선고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몰수만 다른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독립몰수제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 노태우 대통령의 그 불법 비자금 환수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최근에 보이스피싱 범죄라든가 구체적인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그 뭐 마약 범죄라든가 이게 국제적인 범죄들이 있는 거거든요. 명백한 그 범죄가 있어갖고 피해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 가해자, 그 범죄자가 외부에 있어갖고 처벌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에 돈이 있는 거야. 이걸 몰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야 이걸 다시 피해자들한테 복구할 수 있는 거니까 피해 복구를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유죄 판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몰수형만 선고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를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국회에다도 독립몰수제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라든가 그 디지털 성범죄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국제적인 유형의 범죄들을 반드시 그 가해자 그 범인의 체포가 외국에 있는데 체포가 안 돼갖고 처벌 유죄 판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범죄 수익은 저희가 몰수를 해야 이걸 피해 배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 통과돼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동결하거나 몰수를 하거나 네. 이렇게 가능하도록 네네. 하신다는 말씀이신 예, 예.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첫 부분에는 제가 처음부터 좀 말랑말랑한 질문이 나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유튜브엔 또 그렇겠지만 뉴스에서는 개인적인 거지만 굉장히 바쁜 100일 정도를 보내셨잖아요. 네네. 운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유명하고 또 막 사진도 막 공개가 된. 저는 합성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게. 근데 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으십니까? 운동할 시간 없습니다. 이게 국회의원 때보다요. 한 10배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국회의원 때는 뭐 국회 와서 하는 일이라는 게 또 공부하고 또 지역 주민도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예 불가능하고 일단 9시까지 9 to 6, 9시까지 출근해서 6시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퇴근 못 하죠. 사실. 더 일찍 와서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하루 종일 뭐 업무가 많은 거예요. 사실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적 분쟁들 이게 다 법무부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체크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예 운동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무실에서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렇게 정도 하고 있고 또 그 화장실 앞에다가 철봉 하나 설치해 갖고 철봉 조금 하고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다가 철봉을 설치하셨습니다. 네네.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연말까지 보안 입법을 준비해서 빠르면 이르면 연말까지 준비를 해서 내년에 예정대로 착착착 진행하도록 하겠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 검찰 개혁이 최종적으로 완수가 되려고 하면은 공소청법, 중수청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수사 절차, 네. 재판 절차를 갖다 규정한 게 형사소송법이거든요. 네. 사실 가장 어려운 게 형사소송법입니다. 일단 공소청 설치법, 중수청 설치법은 또 쟁점의 정리가 연말까지 쉽진 않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수사 절차, 그다음에 재판 절차, 수사한 사항들을 법원에 또 송치해갖고, 검찰에 송치하고 송치된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는 이 전체 과정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공소청법,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관련해갖고 처리해야 될 법률이 개정돼야 될 법률이 한 180개 정도 됩니다. 하위 법령들, 네. 시행령과 규칙들을 합치면은 90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거든요. 엄청 많네요. 예,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10월 일단 그 중수청법이나 공수처법의 시행 시기가 내년도 10월 2일인데 최대한 저희들이 뭐 노력은 하겠지만 만만치는 않습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올해 지금 10월 초부터 10월 10일인가요? 그때부터 형사사법 통합 시스템 킥스라고 이제 전자적으로 다 전달하는, 네. 수사기관부터 재판까지가 전제적으로 모든 문서를 전달해 갖고 재판에 가는 건데 이게 동부지검과 동부지법에서 지금 시행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오류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만약 중수청이나 공수청 설치돼 갖고 이 통합 형사사법 시스템 이걸 갖추는 데만 해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국민들이 검찰 개혁이 최종적으로 완수되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재명 그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은 과거의 검찰과 다릅니다. 이미 제가 취임한 이후에 검찰은 검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검찰 개혁이 제대로 완수될까 염려하는 분도 계시지만 절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저희들도 반영해갖고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검찰로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성호 법무장관이었습니다.